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오장 내 감정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배려가 무시가 되는 순간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속 좁아 보이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속으로 삼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묻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귀려고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눈덩이가 만들어집니다. 작게 시작된 감정은 부피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뻥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감정이 억눌리면 그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흰 곰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실험을 통해 증명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상호 씨는 아내 혜주 씨와 주말에 나들이를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뮤지컬을 관람하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약속 이틀 전 상호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혜주 씨가 일주일 내내 야근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에까지 외부 활동을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티켓 취소했어. 당신 피곤하잖아. 오늘은 집에서 쉬자. 상호 씨로서도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 그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주 씨의 체력과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채는 것, 불편해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내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알아서 처리하고, 아내가 망설이는 것 같으면 자기가 결정해서 끌어주었습니다. 응, 그래. 어쩐지 분위기가 미묘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대답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상호 씨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한참 뒤에 터졌습니다. 다른 일로 작은 언쟁을 하던 중 혜주 씨가 갑자기 당신은 매번 나를 무시한다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상호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힘들까봐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하고 항변을 해보았지만 혜주 씨의 분노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는 진심으로 혜주 씨를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을 텐데 먼저 이야기하기는 미안할 테니 상호 씨가 나서서 정리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혜주 씨는 그것을 무시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나를 대하는 방식이 관계의 방식이 된다. 사실 상호 씨는 자기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대해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차분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억누르는 데 익숙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 분위기를 생각해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흥을 돋웠지요. 자기 의견을 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어색해합니다. 즉 상호 씨가 혜주 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뮤지컬 티켓을 취소한 것은 혜주 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대해온 방식 그대로 혜주 씨를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묻기보다는 빨리 결정하고 해결해주는 방식이 상호 씨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문제는 혜주 씨가 그런 행동을 배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뮤지컬 티켓을 취소하는 결정은 처음부터 상호 씨 혼자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야 할 일을 배려라는 명목으로 상호 씨 혼자 판단해버리니 혜주 씨는 자연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가 실망할까봐, 불편해할까봐, 힘들어 보여서 같은 여러 이유로 우리는 앞서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이를 배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사실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드러내지 않은 감정을 지레짐작으로 넘겨짚고 함께 해내야 하는 일을 혼자 처리하면 상대는 이를 배려가 아니라 경계의 침범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의견을 묻고 있는지, 내 감정을 확인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준 적 없는 일을 상대에게 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호 씨처럼 타인을 먼저 챙기는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낯설고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를 챙기는 건 이기적이지 않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자신에게는 박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는 자기 연민은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프는 자기 연민이 이기적이거나 나약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타인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지요. 실제로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은 파트너를 더 잘 배려하며 통제는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이 상대에게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6장 타인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초등학교 때 짝꿍과 한 책상을 나누어 쓰면서 아웅다웅했던 기억이 있나요? 나무로 된 책상의 경계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하며 눈을 부라렸지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내 영역 밖으로 상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계는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선 차원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내 것과 내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치 책상을 반으로 갈라 내 책상과 내 책상을 구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상대의 감정에 그저 반응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해도 금세 흐려집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이미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너랑은 여기까지야 하고 관계를 끊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관계 안에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의 이면에 숨은 심리. 현우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든 달려오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맡길 일이 생기면 친구들은 현우 씨부터 찾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며 해결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농담처럼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현우 씨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의 사건 사고에 늘 함께하다 보니 현우 씨는 외로움을 느낄 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는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현우 씨는 입원 서류를 작성하다가 보호자란을 마주하고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탁하기도 전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는 결국 친구들 대신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뒤늦게 병문안을 온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왜 우리한테 진작 연락 안 했어? 현우 씨는 그 말들을 모두 웃어넘기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닥쳐도 침대를 빙 둘러싼 수많은 친구들 중 누구에게도 쉽게 연락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현우 씨는 병원에 있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곁에 있었는데 정작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은 누구일까? 며칠을 고민해도 뚜렷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현우 씨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잘 들어주면서 정작 자신은 무엇도 부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받았다고 느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을 해주고 더 필요한 것은 없나,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내가 해준 것과 받은 것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그 저울이 마음속에서 완벽한 평형을 이룰 때만 겨우 도움을 요청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늘 자신을 의심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대개 양쪽 모두의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틀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에 여러 번 놓이면서 터득한 생존 전략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이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이렇게 긴장과 불편이 익숙해진 사람은 비슷한 관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에너지를 바닥까지 긁어모아 상대에게 희생 하는 그 고통 속에서만 자신의 진짜 쓸모를 확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허한 마음으로 퇴원해 집에 돌아온 현우 씨는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배달시킨 죽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의아해하면서 집어든 봉투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 지수 씨의 것이었습니다. 현우야, 수술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안에 내가 요즘 먹는 영양제도 넣었어. 그거 먹고 나서 왠지 좀 더 쌩쌩해진 느낌이야.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현우 씨는 지수 씨의 쪽지를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어색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지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이는 그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현우 씨에게는 내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늘 타인을 위해 먼저 쓰여. 왜니까요? 앞서 말했듯 경계는 내 공간에서 타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현우 씨는 지수 씨의 쪽지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돌봄을 받을 자격도 도움을 요청할 자격도 모두 원래 현우 씨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현우 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많았던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받아들였던 부탁도 거절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친구들은 처음에 조금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늘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던 현우 씨가 갑자기 거리를 두니 당연한 반응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모두가 현우 씨의 달라진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부탁을 하고 현우 씨가 거절하면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대의 것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내 영역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내 감정을 더 씌우지 않는 연습.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내 감정을 더 씌워 나와 타인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선 현우 씨 사례와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경계 세우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지혜 씨는 어느 날 동창 모임에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약속 장소에 들어서는데 평소에도 날카로운 말을 자주 했던 친구 원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나보다 더 늦을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몇몇 친구들이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았지만 싸늘하게 식은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마냥 머쓱해하며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그때 지혜 씨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친구 유진 씨가 지혜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혜, 내가 연락도 없이 늦어서 순간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건 역시 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희 씨는 상대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덜 바빠 보이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동창 모임에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고작인 원희 씨는 지혜 씨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정확히 모름에도 자신의 기준에서만 상대를 바라본 것입니다. 반면 유진 씨는 상대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먼저 열어둡니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친구를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그 친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 것이지요. 원희 씨의 반응에는 두 가지 심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연관적 사고 셀프 레퍼런스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자신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지요. 지혜 씨가 늦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원희 씨는 그것을 곧장 나를 무시해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시입니다. 또 하나는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상대에게 투영하여 그 대상을 탓하는 심리적 현상을 이르는 말이지요. 원희 씨가 버거운 일정을 소화하면서 느끼는 도급함과 불안을 지혜 씨에게 덧씌운 것처럼요. 원희 씨 안에서 시작된 감정이 지혜 씨 때문인 것처럼 표출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감정은 겉으로는 상대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인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헤아림입니다. 마음 헤아림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과는 다릅니다. 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헤아림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따앉지 않으면서도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 감정을 상대에게 덧씌우거나 함부로 퍼붓지도 않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을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또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가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현우 씨와 원희 씨의 이야기는 방향은 달라도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현우 씨는 내 것이 없어서 경계가 없었고 원희 씨는 내 것과 내 것이 뒤섞여서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요?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들어주고 나서 뿌듯하다면 내 것을 나눈 것이고 지치고 억울하다면 내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경계의 기준입니다. 꼭 어떤 거창한 선언을 하고 상대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경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습관화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좋습니다. 1.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요동칠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대가 실제로 한 행동 때문인지 아니 면 내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진 것인지 말이지요. 원희 씨처럼 상대의 행동을 자신과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 감정을 상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유독 쉽게 눌리는 마음의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느낌에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 같을 때 쉽게 화가 납니다. 비교하는 말, 늦은 답장, 무심한 표정 하나에 마음이 크게 출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상대의 말 한마디와 태도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저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가 일부러 나를 해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예민해져 있던 곳이 건드려진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폭발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의 발작 버튼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에 유독 예민해지는가, 어떤 상황에서 공격받았다고 느끼는가, 상대가 실제로 나를 해친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해묵은 상처가 되살아난 것인가 같은 질문들을 하다 보면 감정과 행동 사이에 이성이 끼어들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경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나 자신에게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현우 씨처럼 늘 타인을 먼저 챙겨온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내 것을 아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경계 세우기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세웠을 때 나를 소모하지 않고도 타인과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